토트넘 호스퍼가 돈방석에 앉습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6일 브라질의 팔메이라스가 이번 여름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데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적의 1997년생 스트라이커로 현재 토트넘에서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는데요. 비싼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도 시즌을 앞두고 해리 케인의 잠재적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지목했으며 에버턴으로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1,1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함께 기복 있는 플레이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토트넘 합류 후 지금까지 무려 50경기 이상을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통산 기록은 90경기 20골 9도움. 결국 먹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는데요. 개막 후 2경기 만에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달간의 재활 끝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24경기 5골 2도움. 결국 몸값이 수두룩하였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지난 3월 히샬리송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보도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대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잘하면 토트넘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 구단 팔메이라스가 히샬리송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닷컴은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에게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팔메이라스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상금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솔란케와 함께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직 스카우터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모하메드 쿠두스를 영입하고 다른 선수들을 추가로 노리고 있는 토트넘의 행보는 손흥민과의 결별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이며 손흥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미국 중 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그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해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생활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 남은 커리어를 보내는 쪽을 고를지 관심입니다. 앞서 토트넘은 지난 15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손흥민이 프리시즌 훈련에 참여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용 민소매 상의를 입고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훈련 사진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 12일 토트넘 프리시즌 캠프에 합류한 손흥민은 메디컬 테스트와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손흥민이 오는 19일 레딩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손흥민은 이달 말 예정된 홍콩과 한국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을 조건으로 프리시즌 투어 주최 측과 상업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투어 기간 동안 치러지는 경기에서 손흥민이 무조건 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트넘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인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는 14일 손흥민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들어오자 이번 주 금요일 프랭크 감독의 첫 번째 경기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명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새 감독의 손흥민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5일 과거 토트넘을 비롯한 복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스카우터로 활동했던 믹 브라운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에 의하면 브라운은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손흥민을 떠나보낼 준비가 됐다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일을 살펴보면 모든 당사자가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모하메드 쿠두스가 영입됐고 이제 토트넘은 모건 깁스 화이트나 에베레치, 에제 같은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에서 뛰지는 않지만 감독은 분명히 공격 옵션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손흥민이 팀에 가져오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최근 쿠두스를 영입했고 노팅엄과의 분쟁이 끝나면 깁스 화이트도 영입할 전망입니다. 에제의 경우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영입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토트넘은 앞서 마티스 텔을 완전 영입하면서 일단 측면을 어느 정도 보강한 상태입니다. 브라운은 계속해서 나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정말 잘했고 그는 토트넘의 레전드다. 하지만 누구나 시간에 따라잡히기 마련이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친 것은 맞지만 이제는 양측이 결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MLS에서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가 선택 가능한 옵션은 그 두 가지라며 토트넘은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손흥민을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손흥민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의 설명대로 손흥민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구단들과 MLS의 로스앤젤레스 FC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구단들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4천만 유로 약 643억 원의 이적료와 3년 총액 9천만 유로 약 1,448억 원의 연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을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 이 조합은 지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익숙하고 또 강력한 연결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 익숙한 풍경에 조금은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새로운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등장 때문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고 브렌트포드를 중위권 강팀으로 끌어올린 프랭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토트넘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 전술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선수 구성과 역할도 달라지게 되죠. 문제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손흥민의 선발 포함 여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도 한국에서 재활과 컨디셔닝을 병행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자들과 팬들은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졌다, 슈팅 감각이 살아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프랭크 감독 역시 복귀 훈련을 직접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선발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감독과의 1대1 면담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팀의 주장으로 에이스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손흥민의 선발 보장이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을 아는 축구팬이라면 이 상황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팀의 에너지 레벨과 전술 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단지 유명하다고 주장이기 때문에 선발로 내보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누가 훈련장에서 더 잘 준비됐는가, 전술적으로 누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볼 때 전성기 시절보다 다소 민첩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손흥민이 위험 지역에 놓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은 어떤 전술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현지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가장 유력한 포메이션은 433 혹은 4231입니다. 433의 경우 왼쪽 윙어에는 브레넌 존슨,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 중앙 공격수는 리샬리송 혹은 새로운 영입 자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성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 경우 손흥민은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나 원톱으로 기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지션 역시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브레넌 존스는 빠르게 성장 중이고 메디슨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쿨루셉스키는 체력과 활동량 면에서 프랭크 감독의 성향에 잘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현지 언론은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없는 선발 라인업 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를 평등하게 보고 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곧 이름값만으로는 선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단순한 베테랑이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이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윙어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은 리더십과 집중력 면에서 팀의 큰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그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선발 여부는 몸 상태와 전술 적응력, 그리고 곧 있을 1대1 면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담 이후 프랭크 감독은 7월 1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향후 구상과 주축 멤버 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손흥민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팀의 주장으로 다시 한번 핵심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며 입지를 다시 다져야 할 것인가. 그의 경험과 클래스를 믿는 팬들에게도 이번 시즌은 다소 낯선 긴장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이번 시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에서 선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시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월 18일 기자회견 이후 발표될 실제 전술 구상과 손흥민의 입지 변화를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